검은 세단 안 박진우는 20분째 골목 끝을 응시하고 있다. 폐지 수레를 끄는 여자와 새 아이. 그때 한 아이가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박진우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박진우의 손에서 핸들이 미끄러졌다. 차가 살짝 흔들렸다. 급히 핸들을 다시 잡았지만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준이다. 6년 전 죽은 아들의 얼굴. 똑같은 얼굴이 3개나 있다.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차를 쳐다본다. 순수한 눈빛. 민준이 어렸을 때 그 눈빛 그대로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었다. 인정하면 안 돼. 인정하는 순간 나는 괴물이 되는 거야. 손주들을 6년 동안 지옥에서 살게 만든 괴물. 6년 전 늦가을 저녁 박진우의 집 거실. 소파에 앉은 한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다. 옆에 민준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아준다. 맞은편에는 박진우와 아내 수연. 수연이 따뜻하게 차를 따라준다. 편하게 있어요, 지은 씨. 감사합니다, 어머님. 박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한다.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대학은 형편상? 가족 중 내세울 만한 사람 있어? 친척이라 할 분들은 없습니다. 건강은 괜찮아? 가난하게 살면 건강도 안 좋던데.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민준이 벌떡 일어선다. 아버지. 박진우는 멈추지 않는다. 가족관계 증명서 준비할 수 있지? 병원 기록도. 거실이 얼어붙는다. 젊은 시절의 박진우. 허름한 옷을 입고 고급 저택 앞에 서 있다. 한 여자가 그를 향해 걸어온다. 첫사랑이었다. 미안해요, 진우 씨. 우리 부모님이. 당신은 너무 가난하다고. 그녀가 돌아선다. 부유한 남자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주먹을 쥐었다. 다시는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겠어. 박진우는 지은을 차갑게 바라본다.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인다. 저런 배경으로는 안 돼. 절대로. 지은이 눈물을 참으며 일어선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는다. 지은아, 우리 가자. 문이 닫히고 수연이 남편을 바라본다. 당신 너무 심했어요. 이게 현실이야. 가족은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수연은 작게 중얼거린다. 당신은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며칠 후 박진우는 사무실에서 강유진을 만난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유진. 재벌가 3세, 명문대 MBA 출신. 단정하고 세련된 외모. 박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유진 양, 이번에 우리 민준이랑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영광이에요, 회장님. 박진우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 집안 며느리지. 배경, 학벌, 집안. 완벽해. 그날 저녁 지은은 박진우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내일 시간 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죠. 다음 날 고급 호텔 라운지. 박진우가 두툼한 봉투를 꺼낸다. 탁! 1억 원 있어요. 받고 민준이한테서 떠나요. 회장님, 이게 무슨. 솔직히 말해봐요. 돈 때문이잖아. 재벌가 며느리 되고 싶어서. 박진우의 목소리에 경멸이 담긴다. 고아 출신 주제의 재벌가 며느리. 가난한 여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더라고. 그만하세요. 당신 같은 배경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고아 출신, 요양보호사, 우리 집 망신이지. 어제 만난 강유진 양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감이야. 당신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사랑?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지. 근데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박진우가 봉투를 민다. 1억이면 당신 인생 바뀌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돈 앞에 무릎 꿇어.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든다. 눈빛이 달라졌다. 회장님,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뭐, 가난해서 죄송해요. 고아 출신이라 죄송해요. 근데 그게 저를 더럽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지은은 봉투를 박진우 쪽으로 민다. 필요 없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 박진우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는데 처음으로 돈이 통하지 않았다. 건물 밖에서 민준이 지은을 안는다. 다 들었어, 지은아.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그날 저녁 박진우의 집. 민준이 주먹을 쥔 채 아버지 앞에 선다. 아버지, 저 지은이랑 결혼할 겁니다. 결혼? 뭘 믿고? 1억 원 던지면서 싼 여자라고? 제가 다 봤어요. 민준이 소리친다. 그래서 내가 틀린 말했어?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셨죠? 용서 못해요. 절대로. 그럼 내 힘으로 살아봐. 내 돈 한 푼 안 쓰고. 그러죠. 아버지 회사 말단에서 시작할게요. 박민준으로요. 얼마나 버티나 보자. 꼭 증명할 거예요. 사람은 배경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민주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다. 문이 쾅 닫힌다. 박진우는 비서에게 전화한다. 민준이 현장 배치되면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내. 며칠 후 민준은 지은과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다. 어느 날 지은이 민준을 부른다. 민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나 임신했어요. 정말? 지은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다. 새쌍둥이래요. 민준은 눈물을 흘린다. 우와, 우리 아기들이야. 민준은 지은을 꽉 안는다. 그날 저녁 민준은 야간 근무 지시를 받는다. 한편 박진우의 회장실. 현장 안전 예산이 너무 많아. 50% 삭감해. 회장님, 그건 위험합니다. 비용 절감이 우선이야. 박진우는 서류에 서명한다. 안전 예산 삭감 지시서. 야간 창고. 어두웠다. 조명도 제대로 안 켜진다. 민준이 높은 선반을 점검한다. 팀장님, 여기 선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알았어. 일단 체크만 해놔. 그때 삐걱. 선반이 흔들린다. 위험해. 콰르릉. 선반이 무너진다. 민준이 선반 아래 깔린다. 지은아. 민준의 머릿속에는 지은과 아이들만 떠오른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민준이 천천히 눈을 감는다. 나흘 후 작은 장례식장. 영정 속 민준은 밝게 웃고 있다. 지은은 하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을 지킨다. 박진우와 수연이 들어온다. 수연은 지은을 안으며 함께 운다. 조문객들이 나가고 박진우가 말한다. 한지은 씨, 나랑 얘기 좀 하지. 빈소에는 둘만 남는다.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만뒀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1억 원 받고 사라졌으면 민준이는 지금 살아있었어. 임신까지 했지?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야? 내가 민준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알아? 그만하세요. 지은이 소리친다. 민준 씨는 회장님과 회사를 믿고 현장에 갔어요. 회장님이 안전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민준 씨를 죽인 건 저 아니에요. 회장님이에요. 박진우는 떨리며 빈소를 나간다. 이 여자를 정리해야 해. 장례식 후 박진우는 변호사를 부른다. 사고건 손해배상 청구해.
일주일 후 지은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한다. 손해배상 청구 2억 원.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는다. 결국 5천만 원에 합의한다. 작은 원룸을 팔았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 지은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대부업체를 찾아간다. 이자가 높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은이 이사간 곳은 반지하였다. 이사 온 첫날 밤 비가 내린다. 뚝, 뚝.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 지은이 고개를 든다. 빗물이 계속 떨어져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긴다. 짐이 젖는다. 이불이 젖는다. 지은은 바가지로 물을 퍼낸다. 하지만 계속 새어 들어온다. 지은은 결국 포기하고 젖은 바닥 한가운데에 주저앉는다. 배를 감싸 안는다. 눈물이 흐른다. 더 내려갈 곳이 없구나.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진다. 뚝, 뚝. 지은은 멍하니 앉아 있다. 물웅덩이가 점점 커진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온다. 지은은 혼자 병원에 간다. 보호자가 필요한데요. 혼자예요. 출산은 힘들었다. 지은은 기진맥진하며 새 아이를 낳는다. 새 쌍둥이 모두 아들이에요. 민준 씨, 우리 아들들이에요. 지은은 병원에서 사흘 만에 태어난다. 6년이 흘렀다. 초겨울 오후 지은은 낡은 패딩을 입고 폐지 수레를 끈다. 손은 동상으로 빨갛게 부어올랐다. 새 아이가 따라온다. 민우가 박스를 발견하고 달려간다. 내가 가져올게요. 골목 끝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나타난다. 민우다. 폐지 주우고 있어. 준우와 서우가 민우 뒤로 숨는다. 하지만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안녕. 나 엄마 도와드리고 있어. 이거 재활용하는 거야. 민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은은 눈물을 흘린다. 새 아이가 함께 큰 박스를 든다. 형, 같이 들어줄게.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라면 끓여 먹자. 계란도 넣고. 와, 계란 라면이다. 그때 검은 세단이 멈춰선다. 박진우가 지켜보고 있다. 민우가 웃으며 고개를 돌린다. 박진우와 눈이 마주친다. 박진우의 손에서 핸들이 미끄러진다. 차가 살짝 흔들린다. 급히 핸들을 잡는다. 하지만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준이다.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저 아이들이 설마. 하지만 눈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날부터 매일 지켜본다. 매일 오후 4시 박진우는 그 골목으로 간다. 사흘째 박진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한다. 한지은이라는 여자를 조사해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온다. 새쌍둥이 아들. 박민우, 박서우, 박준우. 5살. 출생일은 6년 전 3월. 민준 사망 후 6개월. 계산이 딱 맞는다. 내 손주들이야.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그날 오후 놀이터에서 새 아이가 논다. 나 좀 봐. 준우가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소리친다. 그 순간 준우가 비틀거린다. 바닥에 쓰러진다. 쿵. 준우야. 민우와 서우가 비명을 지른다. 박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다. 안 돼. 박진우는 차에서 뛰쳐나가 놀이터로 달린다. 비켜. 박진우는 준우를 안아 올린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민우가 묻는다. 그때 지은이 달려온다. 준우야. 회장님. 병원으로 가야겠어. 빨리. 박진우는 준우를 안고 차로 향한다. 모두 차에 오른다. 박진우는 미친 듯이 차를 몬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다. 의사. 간호사들이 준우를 침대에 눕힌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온다.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입니다. 즉시 수혈이 필요해요. 혈액형이 희귀 RH-AB형입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저는 O형이에요. 박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나와 민준이는 같은 희귀 혈액형이다. 박진우는 말을 멈춘다. 혹시? 불길한 예감이 스친다. 아니야. 아닐 거야. 박진우는 억지로 그 생각을 밀어낸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린다. 박진우가 나선다. 제가 그 혈액형입니다. 수혈하시겠습니까? 네. 필요한 만큼 다 뽑아가세요. 박진우는 수혈대에 눕는다. 바늘이 꽂힌다. 혹시 가족이신가요? 간호사가 묻는다. 그 질문이 박진우의 마지막 방어막을 무너뜨린다. 희귀 혈액형? 박진우와 민준만 가진 혈액형. 준우도 같은 혈액형이라는 건 단 하나를 의미한다. 네.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손주, 손주입니다.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수혈이 끝난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은이 말한다. 혈액형이 같으시네요. 민준이도 같은 혈액형이었어. 나와 민준이만 가진 혈액형. 준우는 민준 씨 아들이에요. 세 아이 모두요. 알고 있었어. 일주일 전부터.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박진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는다. 인정하면 내가 괴물이 되니까. 며칠 후 준우가 깨어난다. 엄마. 준우야, 엄마 여기 있어. 박진우는 비서를 부른다. 이사회를 소집해. 일주일 후 이사회가 열린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6년 전 산업재해 사건.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안전 예산을 50% 삭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 손주 3명이 6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게 만들었어요. 박진우는 눈물을 흘린다. 제 재산의 30%를 산업재해 유족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린다. 박진우는 깊이 절한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는 지은의 집을 찾아간다. 박진우는 무릎을 꿇는다. 용서해 주세요. 박진우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다. 지은은 고개를 젓는다. 일어나세요. 용서할 수 없어요. 사과한다고 민준 씨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회장님의 손주예요.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세요. 정말 괜찮겠어요? 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박진우는 아이들을 공원으로 데리고 나온다. 수연도 함께다. 수연은 손주들을 꽉 안으며 운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미안해. 며칠 후 박진우는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향한다. 언덕 위 작은 묘지. 박진우는 한 묘 앞에 멈춰 선다. 여기가 너희 아빠 잠들어 있는 곳이야. 새 아이가 묘비를 바라본다. 박민준 1995-2019. 민우가 묘비를 만진다. 아빠. 박진우는 무릎을 꿇는다. 아이들도 따라 무릎을 꿇는다. 민준아. 아빠가 늦었어. 정말 늦었어.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내가 이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했었는데. 아빠가 못 알아봤어. 아빠가 너무 못났어. 박진우는 이마를 땅에 대고 운다. 민우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낸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한테 드릴 거예요. 그림이다. 새 아이가 함께 그린 그림. 아빠와 엄마 그리고 새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민우가 그림을 묘비 앞에 놓는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랑 함께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났어요. 서우도 편지를 꺼낸다. 아빠, 보고 싶어요. 서우가, 준우도 작은 꽃을 놓는다. 아빠, 사랑해요. 박진우는 아이들을 꽉 안는다. 아이들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너희 아빠가 못다한 사랑, 할아버지가 다 줄게. 평생 너희를 지킬게. 박진우는 다시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인다. 민준아, 이 아이들 잘 키울게. 아빠 대신. 미안하다, 아들아. 바람이 불어온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은과 수연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수연이 지은의 손을 잡는다. 지은아, 고생 많았어. 묘 앞에서 박진우와 새 아이가 함께 손을 모은다. 공원에서 박진우는 아이들과 벤치에 앉는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우가 묻는다. 너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우리 닮았어요? 똑같아. 너희 셋 다 아빠랑 똑같아.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민우가 박진우의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이제 만났잖아요. 박진우는 새 아이를 꽉 안는다. 할아버지, 우리 놀이터 가요. 그래, 가자. 새 아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뛰어간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앞으로 매일 너희 아빠 얘기해 줄까? 네, 좋아요. 박진우도 웃는다. 6년 만에 처음 웃는 것 같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 속죄의 시간이 시작됐다. 새 손주와 함께 박진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